네,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몇 달간 이 세계 경제의 대혼란 상황이 이어졌었죠. 지금까지도 ING인데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 연이어 발견이 됐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이었던 금값이 하락하던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예, 또 달러화를 무제한 찍어내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달러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지금까지의 경제 이론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래요, 예. 네, 어쨌든 이 중에서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원이죠. 이 원유에 대한 궁금증이 최근에 좀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요. 예, 자, 오늘은 현재 저유가의 원인 그리고 배경, 향후 흐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국제유가가 이렇게 낮았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자, 지난주 세계 3대 원유 중 하나죠.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배럴당 2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네네. 8년 만에 최저 수준 가격이라는 겁니다. 네. 올 초에 이제 배럴당 60달러 선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아, 네. 네, 이외에도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나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21세기 최저 수준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1배럴이라고 하는 단위가 159리터 정도인데요. 네. 석유 159리터가 2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다고 하니까 예. 1리터당 200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 셈입니다. 아,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물값보다 싸죠. 예,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저유가 시대를 맞게 되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좋은 점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주유할 때 저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면 항상 주유소 갈 땐 기쁜데요. 네. 자,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중교통보다 요즘에 자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유를 위해서 주유소 찾으셨다가 리터당 1,200원대 이제 휘발유 가격을 이제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참고로 국제유가가 저렇게 3분의 1 토막이 났으면 대한민국 내 휘발유 가격도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과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이 휘발유 가격의 이제 60% 정도가 이 예.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이런 고정된 세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예, 예. 나머지 40% 부분만 가격 변동이 있다 이런 참고사항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네요, 진짜. 네. 자, 예. 어쨌든 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의 저유가는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유가 기조가 분명히 건강치는 못하다.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그 저유가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이전에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이른바 원유 전쟁 때문이었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원유의 생산량이 높은 중동의 사우디가 신흥 원유 생산 강자인 러시아에게요. 이 아, 석유 생산량을 감산할 것을 같이 제안했었는데요. 네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뿌리 난 사우디가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서 아, 초과 공급 상태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예. 사건의 발단이 그렇다는 건데요. 예. 결국 국제 유가가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미국이 사우디 측의 교섭자로 끼어서 들어가서요. 예. 4월 첫 주에 이제 감산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하루에 1,500배럴 정도 이제 수준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기대치가 낮은 예. 970만 배럴 정도 수준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요. 예.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느꼈고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예, 예. 이대로라면은 뭐 저유가 상황이 조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분명히 또 추가적인 감산 합의 이런 그림도 예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석유 전쟁의 배경을 두고요.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그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21세기 들면서 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 1위의 원유 생산량을 그래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 중동이 아니네요. 예. 네, 이 셰일가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유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이 원유가 포함되어 있는 토양을 가공해서 원유의 추출물을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어봐도 분명히 높은 기술력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때문에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결국 이 고유가 시대여야만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분명히 채산성이 생기는 건데 예. 이렇게 저유가가 계속된다면 본인들이 이뤄내는 비용보다 얻어들이는 수익이 적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큰 예.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때문에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압박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러면은 이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뭐 셰일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약에서 얘기했던 셰일가스 업체에 대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요. 예. 미국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 업체들을 살리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저유가가 확산된 첫 번째 원인을 그 산유국 간의 원유 전쟁으로 꼽아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겁니까? 네. 자, 두 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타이밍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바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게 되면서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는 것인데요. 예, 예. 이 사태 이전에 세계 하루 석유 소비량이 1억 배럴 정도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중국과 인도, 미국 같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소비가 줄게 되면서요. 지금은 약 7천만 배럴 정도로 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하루에 97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해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원유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네요. 예. 초과 공급 상황이라는 거죠. 예.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석유 사용량도 줄었지만은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석유 사용량이 훨씬 큰데, 이것이 급감하게 되면서 생긴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배와 비행기에 사용되는 조선 및 항공유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경이 폐쇄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용량이 줄었고, 또 이 제조업체들도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석유의 사용량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 산유국들 간의 자존심 싸움은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두 번째 요인인 코로나19 확산의 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저유가 쇼크의 크기를 결정짓는 블랙박스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진짜 코로나가 국제 유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의 20년 만에 찾아온 초저유가 시대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원인, 또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서요, 이 과거 저유가 상황이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 전반이 좀 정상적이고 건강할 때,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고요. 예. 지금은 분명히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팬데믹 쇼크에 의해서 이제 성적표가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의 상황을 짚어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정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끝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이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세계적으로 좀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지금 예, 예. 금융시장과 현물시장이 좀 약간 다른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문제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